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20회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5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라고 기념을 좀 했을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멘트를 조금 접어두고 오프닝을 그냥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를 라디오상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환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군요.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팟빵 페이지라던가 유튜브 페이지,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살펴보시면은 업로드 주기가 상당히 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영향을 저도 좀 받은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던 그거는 그거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처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울하게 라디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열심히 제가 올릴 수 있는 템포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재미있는 라디오 선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거고요. 역시 고민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라디오인데, 라디오라도 열심히 하자. 지금 이 상황을 그래야지 잘 넘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떠안고서 한번 언제나처럼 라디오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라디오 선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라디오 시작합니다.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과연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오늘 어떤 작품을 들고 오겠다고 예고 멘트를 했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겠죠. 당시에 저는 이러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밀리터리 요소가 섞여있는 학원물을 들고 오게 될 것 같다 라고 당시에는 말했는데요. 과연 이 진단이 정확했을지 작품의 장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밀리터리, 맞습니다. 군사 요소를 이 작품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물입니다. 자, 이것으로 밀리터리 학원물이라고 평가를 했던 저의 시선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약간 저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이 작품의 장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저는 스포츠물을 장르에 넣겠습니다. 물론 실제 스포츠를 다루고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만 작품상의 어떤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스포츠물의 어떤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면은 우리들이 부정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스포츠물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품의 장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저라면 이 작품을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약소팀을 승리로 이끄는 한 천재 소녀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상당히 설명의 퀄리티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작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드디어 찾았어. 나의 전차도. 애니메이션 걸즈 앤 판처입니다. 전차를 사용한 무도. 전차도가 꽃꽂이, 다도와 함께 요조숙녀의 소양으로 여겨지는 세계. 현립, 오아라이 여학원의 전학생 니시즈미 미호. 그녀는 전차도가 싫어 일부러 전차도가 없는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나 전학 후 학생회에 호출된 미호는 필수 선택 과목으로 전차도를 선택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강요받는다. 게다가 모인 멤버는 전부 개성파뿐. 친구들과의 평범한 여고 생활을 꿈꾸는 그녀. 미호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까? 자, 상당히 특이한 장르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세계관 또한 상당히 시선을 강탈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비주얼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제 주관적인 겁니다. 항공모함에 사회 기반 시설이라던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고 그 중심에 바로 학교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쉽사리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설정을 가미해 놓은 거죠.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 작품의 중심 소재인 전차도. 이 부분도 우리에게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차도라고 하는 무예는 여성 중심으로 운용이 되는 그런 전통적인 스포츠인 것처럼 이 작품에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 작품상에서는 남성 전차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남성 캐릭터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확한 진단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가모장 사회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실제 작품상의 뭐 특정 무예의 유파라던가 그걸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다수의 주인공들이 전부 여성 캐릭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지위의 권한이 여성에게 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권이 상당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무장 사회가 바탕이 되어 있는 작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 남성 캐릭터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미소녀 장르에 특히나 심취해 계신 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와닿는 그런 설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쯤에서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버무려 볼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3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판처포.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해로운 전차도 라는 제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일본의 모해 문화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확인하려면 고개를 들어서 걸즈앤 판처를 봐라. 감히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모해의 극에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차를 모으는 미소녀가 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언밸런스한 그러한 상황인 건데, 이러한 작법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 쇼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진이 이러한 소재들이 맞물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작중에서 소녀 캐릭터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차를 운용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레저 스포츠? 이런 거를 다루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각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가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보통 이러한 설정을 가미하기 위해서 개연성이라는 걸 마련하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은 군인 양성학교에서 전차를 모이도록 시킨다던가 하는 식의 작법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의 세계관은 뭐 좀 독특하긴 해요. 항공모함 안에 학교가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정을 가미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런 냄새를 풍기게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작품에 등장하는 여학교 오하라이 고등학교는 일단 일반 고등학교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특별히 군인을 양성한다던가 하는 흔적이 그렇게 많이 작품상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여고생인 거잖아요. 작중의 주인공들이 다. 이런 캐릭터들에게 전차를 운용하도록 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우리들이 이 언밸런스함을 극복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행하여야 하는 거를 하나의 문제점 내지는 독특한 포인트로 전 찝고 싶은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별난 점이 하나 또 있다는 거죠. 바로 작품에서 이들이 전차를 운용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거의 작품상에서 그려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흔한 방탄 헬멧 하나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전차 안에서 운전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말의 안전 장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탱크로 전투를 펼칠 때 사용하는 탄은 명백한 실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서 탄에 의해서 지면에 파편이 튄다던가 바위에 파편이 튀는 이러한 현상들을 쉽사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포탄의 충격 때문에 운전수가 실신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혹은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탄 속에서 몸을 내던져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떤 특수한 일을 행하는 소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사리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이것이 안전 불감증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 가지 견뎌내고서 이 작품을 봐야지만 이제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컷 다 짚은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웃기는 거긴 하지만 말이죠. 왜냐면 이 정도는 사실 보통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쳤을 때 데포르메 정도로 인식을 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짚는 식의 어떤 전개들이 발생한다고 치면 사실 작품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좀 넘겨 짚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지적하느냐? 가슴으로는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여고생이 전차를 운용한다?
실탄이 남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소녀들이 작전을 행한다? 라고 하는 과정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설정들이 가미가 되는 작품들은 확실한 시선 분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롯이 작품을 100% 즐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정들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다른 데로 시선을 분산시켜서 좀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 상에서도 실제 그러한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그 등장이 늦었어요. 제가 아주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떡밥이라는 게 존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작품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는 회차가 7회랑 8회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겨우 안정을 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시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편안함이라던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장치로서의 활용이 행해지는 것이 9화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제작진이 이러한 떡밥들을 너무 늦게 투척을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그냥 이 미소녀가 전차를 몬다는 과정들을 비주얼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주얼적으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쉽사리 인식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에는 좀 묘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인트를 마치기 전에 이 작품에서 시선 분산 요소로 사용이 된 그 소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 학교가 폐교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호의 집안 사정, 여기에서 전가되고 있는 갈등, 이 부분이 작품상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 한 가지를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과연 뭘까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승리와 패배 사이. 과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륜과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니시즈미 시오, 작중 주인공인 미호의 어머니 되겠습니다. 하지만 작품상에서는 명실상부한 악역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확립되어 있는 그러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쯤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전개하면 좀 괴리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중에서 전차도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전통 무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시즈미 류라고 하는 그 특정 유파를 담당하고 있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니시즈미 시오, 즉 미호의 어머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머니라고 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작중에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포지션에 더욱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성애가 발휘되는 상황은 우리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식을 상당히 냉혹하게 대하는 이러한 좀 차가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우리는 미리 습득한 상태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째서 미호의 어머니는 미호를 내다 놓은 자식처럼 취급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 갈등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사건은요, 바로 과거에 미호가 행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미호는 플래그 전차라고 하는 것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플래그 전차라고 하는 것은요, 타격을 받아 행동불능이 되면 승부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전차를 미호가 몰고 있었는데 자신의 팀원이 속한 어떤 전차가 폭격에 의해서 강물로 추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미호는 파일럿들이 탱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상태로 플래그 전차를 포기한 채 강물에 뛰어들어 그 전차에 있는 인원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플래그 전차는 타격을 받게 되어 미호 팀이 지게 되었고, 그리고 작품상에서 나온 묘사들로 우리들이 추측을 해보면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팀이 패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 패배 수렁에서 팀이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의 이제 묘사가 등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팀원을 구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도 명백하게 쟁점이 존재합니다. 작품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쟁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많이 편들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쟁점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쟁점. 어찌되었던 미호가 본인의 플래그 전차를 포기함으로써 패배를 하게 된 거 아니냐. 이 패배는 니시즈미 류, 이 특정 유파에 엄청난 손해를 안겨준 사건인 거고, 긍지를 훼손한 이러한 아주 중대한 사항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호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쟁점. 그깟 플래그 전차가 중요하고 승부가 중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택한 그 이로움, 이 부분에 우리들이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미호가 한 행동은 굉장히 옳은 행동이었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시선이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이 두 가지의 시선 중에서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호라고 하는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작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거를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니시즈미 가에 속해 있는 어머니라던가 언니의 포지션이 굉장히 옹졸하게 보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를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정이입이라는 걸 잘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비유를 들어서 표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이 가족 간의 사안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가대표로서 미호가 출전을 한 것이고, 그러한 승부에서 자신의 팀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승부에 패를 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선수를 구한 대신에 우리나라는 경기에서 졌다 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미호에게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면 비난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획일화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하게 가불론박이 존재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겠죠.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미호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100% 선으로 그려지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국제 경기를 통해서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수에게 가해지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봐왔던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미호를 욕하는 시선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패배를 안겨준 그러한 선수이다 라는 프레임이라는 게 씌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안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 미호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집안의 긍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을 보내게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적지 않게 생기네요. 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모녀가 의절할 정도의 상황인가?
여기에 대한 거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머니가 미호에게 의저를 통보하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가족 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지언정 아예 담을 쌓는 것까진 조금 미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될 정도로 이 무예 인으로서의 긍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뭐 어찌되었든 저는 이것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난해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떠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소개에서 이 작품이 스포츠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이 작품이 그 작법을 굉장히 고스란히 잘 따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더독에 해당하는 팀원들이 강팀을 이기는 전개, 이런 것들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이 등장한다던가 같은 팀원들 간의 동료애가 빛을 발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작품은 스포츠물을 지향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니시즈미 미호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포지션이 정말 굉장히 독특해요. 작중 주인공과 한 팀을 이루고 있는 캐릭터들은 성장이 필요한 그러한 대표적인 약소 팀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인물에 가깝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천재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사리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 연습 시합을 가졌을 때 세인트 글로리아 학원인가요? 거기서 다즐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전차도 명문 학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에게 홍차 세트 선물을 받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길, 본인이 인정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선물을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명문고생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천재성이 빛을 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처음 미호가 친구들과 어울릴 때 친구들의 생일을 다 하나씩 기억하고 있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보통 누가 친해질 거에 대비해서 미리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외우고 있나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설정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아, 이 캐릭터는 천재 캐릭터라는 걸 공인해서 제작진이 미리 떡밥을 깔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어떤 전차도 상에서의 맹점이라고 하는 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단지 이제 성격적인 약점이라던가 결함, 이런 걸로 부각되는 거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점, 내성적이라고 하는 점인 건데, 이것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결국 맞는 캐릭터에 가까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전차도에서만큼은 이론이 완성되어 있고 이미 정립이 끝난 천재 캐릭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이 낙후된 장비들로 끝내 우승을 거머쥔다라고 하는 그 설정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작중에서 미호가 보이고 있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걸고 넘어져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딱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혹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절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팀원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지도자의 풍모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전략을 간파하는 능력,
이 부분이 상당히 출중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간파를 함과 더불어서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작전을 여러 세워두고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품상에서 굉장히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화 되어 있는 전략 구사가 있는데, 바로 모든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계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변칙적인 플레이를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 정도라고 하는 것이 기반에 깔려있지 않으면 쉽사리 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캐릭터가 전형적인 전략 캐릭터의 포지션, 두뇌파 플레이 캐릭터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파적인 부분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명장면으로 평가받는 강도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본인의 팀원들이 말 그대로 강을 넘어서 시가지로 이동하기 위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팀의 전차 중 하나가 시동이 꺼지는 불상사가 생기죠. 보통의 경우면 그 팀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작전을 시행하는 걸 중점으로 둘 텐데, 미호는 끝까지 그 팀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강을 도하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팀원들의 사기를 이끌어내고 또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묘사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캐릭터가 확실하게 만능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작품을 쭉 보다 보면 착시를 하나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미호라고 하는 캐릭터가 마치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진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일단 미호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이 워낙에 약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되는 과정에서 약간 착시를 느끼게 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호가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해소가 되면서 주위가 환기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미호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답답함이라던가 특정한 응어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마치 미호가 인간적인 성장을 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스포츠물을 넘어서서 약간의 성장물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코멘트 남겨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게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꿀잼 셀렉트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코너를 또 준비하러 떠나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탐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